안녕하세요, 오버초입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유명한 와인이죠. 바로 오퍼스1을 시음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오퍼스1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그것은 바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. 저도 한때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서 오퍼스1을 좀 기피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오퍼스1을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. 자, 오늘은 5월 와인 장터를 맞이해서 고가의 와인 오퍼스1 과연 새벽부터 줄 서기를 해가면서 구입할 가치가 있는지, 그리고 아직은 마시기 어리다고 할 수 있는 2017 빈티지 지금 마셔도 되는지, 이 두 가지를 메인 주제로 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인 오픈. 회오리! 제가 오퍼스1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마신 오퍼스1을 대충 합하면 6, 7병은 된 것 같아요. 우연찮게 또 오퍼스1을 몇 번 접하게 됐었는데 매번 느꼈던 거지만 항상 오퍼스1을 떠오르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올드 빈티지건 또 새롭게 나온 빈티지건 과실량이 항상 살아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. 강도는 중간이에요.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습니다. 허나 저는 은은한 강도 되게 좋아하고요. 이 정도의 강도면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과실 캐릭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. 어린 빈티지고, 또 제가 최근에 마셨던 사시가이아를 얘기를 했었을 때 레드 과실 얘기를 많이 했었죠. 근데 이 오퍼스1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검은 과실 캐릭터가 메인입니다. 검은 자두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데 오래되거나 청에 담궜거나 아니면은 술에 졸였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 굉장히 파릇파릇하면서도 건강한데 어린 느낌은 아니에요. 파티에서 말쑥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잘나간, 흔히 돈이 좀 많은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꽤나 디테일하고 우아한 구석이 있고요. 향신료는 뻔하디 뻔한 삼나무, 정향 등이 있긴 한데 살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육두구입니다. 그 향이 살짝 느껴지는데 삼채향이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. 이 와인이 2017 빈티지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섯, 흙, 약간의 미네랄리티도 느껴지고 어느 정도 마실 만큼 숙성이 되고 있는,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네, 확실히 이 와인은 제가 지금 말을 하다가 여운을 느꼈죠. 전 사실 오퍼스1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왜냐면 너무 가격에 비해서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오늘 마셔보니까 제가 최근에 마셨던 까베르네 소비뇽들을 다 합쳐도 어떤 대체 불가의 그런 캐릭터가 확실히 있습니다. 굉장히 촌스럽지가 않아요. 극단적으로 촌스럽지가 않아요. 오퍼스1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은 너무 좋은데요. 여운은 굉장히 특이한 게 처음에 마셨을 때 여운은 되게 짧습니다. 그런데 다 마시고 나는데 갑자기 여운이 한번 탁 옵니다. 그래서 제가 묘한 표정을 지었죠. 그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옵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와요. 총 4번 정도가
입안에서 여운이 느껴졌습니다. 이렇게 뭔가 구분적으로 여운이 나누어서 느껴진 거 굉장히 오랜만이에요. 사시가이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였다면 이 오퍼스1 17 빈티지는 총 4번에 걸쳐서 진짜 분리돼가지고 여운이 느껴져요. 그리고 그게 굉장히 깊고 진한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고 정갈하고 세련되고 그런 신선한 느낌. 비싼 와인이다 라는 게 느껴지고 아주 잘 만든 와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되게 칭찬을 더 할 것도 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와인의 산도 너무 좋고요. 밸런스도 너무 잘 맞는 밸런스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산도예요. 살짝 산도가 좀 높은 느낌. 탄닌이 살짝 아직은 뻣뻣한데 뭐 지금 오픈한 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. 적당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 풀리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. 이제 푸어링 한지 한 20분이 됐습니다. 한번 다시 향을 맡아볼게요. 아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포인트만 보겠습니다. 확실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의 향이 훨씬 더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카카오 초콜릿인데 좀 쓴 초콜릿이 있죠?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. 그리고 향의 강도도 확실히 더 강렬해졌습니다. 3차 향도 좀 더 나고요. 아까 맡을 수 없었던 담배 캐릭터도 살짝 느껴져요. 하지만 여전히 과실폭탄 그 자체예요. 굉장히 이거 향만 맡았는데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니 아까 정말 맛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계속 그 캐릭터가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서 그런지 너무 먹고 싶습니다. 전반적으로 숙성된 향들이 살짝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크게 바뀐 건 없어요. 처음에도 굉장히 완벽했고 조화를 이루었고 유칼립투스 향도 촌스러운 유칼립이 아니라 세련되고 우아한 그런 느낌의 푸릇푸릇한 풀의 느낌이 납니다. 제가 매우 좋아해요. 마셔보겠습니다. 제 표정 보면 아시겠죠? 진짜로 아직 2022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2022년에 먹은 와인 중에서는 제일 맛있습니다. 마시고 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와인을 평을 하잖아요. 근데 평을 하려고 할 때 자꾸만 이 와인이 계속해서 어떠한 맛을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피니쉬에서 나온 이 산도가 와인을 계속해서 먹고 싶게 하고 끌리게 하네요. 저 원래 시음할 때 잘 와인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. 뭐 일부러 안 마시는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오늘은 너무 맛있어요. 칠레나 아니면은 이탈리아나 약간 좀 지역색이 강한 곳에 와인이 좀 불편하다, 약간 꼬릿꼬릿한 느낌, 약간 토속적인 느낌, 그런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퍼스1이 정말 자격일 겁니다. 나쁘게 말하면 개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. 개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. 이게 개성이에요. 이 세련됨.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, 와인을 많이 안 마셨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그때는 좀 더 복합적이고 좀 더 폭발적이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뭐 여러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을 좋아했는데, 어찌보면 피노누아 같은 절제력이 있고 깔끔한 까베르네 소비뇽이
드시고 싶으시다면 정말 제격이고 진짜 너무 맛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. 왜 이 친구의 점수가 이렇게 낮은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그렇습니다. 최근에 마셨던 사시카이야처럼 지금 마시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요. 지금 마셔도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단점, 저는 못 찾겠습니다. 진짜 무결점의 느낌이 나는 와인 되게 오랜만이에요. 뭐 다른 캐릭터들이 더 많은 와인들도 많겠지만 전 오퍼슨이 갖고 있는 매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빈티지라고 생각해요. 이 와인의 브리딩은 딱히 디켄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병 브리딩이면 족할 것 같고 드시면서 천천히 음미를 하시면서 드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바로 땄었을 때 그 캐릭터도 굉장히 좋았어요. 지금은 탄닌이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. 아까보다 젊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더 거칠고 아까 뻣뻣했던 그 느낌이 왜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불편하지 않았어요. 그 뭔가 꺼끌꺼끌한데 자, 마지막으로 이 와인의 가성비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와인은 국내가 무려 70에서 80만원을 하는 아주 고가의 와인이고 줄서기를 해서도 5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. 저렴하지 않죠. 비싼 와인입니다. 자,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? 5, 60만원의 와인 머릿속으로 그랬을 때 더 맛있는 와인 있냐? 라고 한다면 더 맛있는 와인이 있습니다. 제 취향의 와인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오퍼스온과 비슷하거나 거의 결이 같냐? 라고 했을 때는 잘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. 이거는 정말 오퍼스온만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. 한 번쯤은. 자, 이렇게 오늘 오퍼스원을 마셔봤습니다. 간만에 너무 맛있는 와인을 마셔서 정말 좋고 이래서 와인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. 17빈 너무 좋으니까 지금 오픈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와인을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